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학법 개정안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독사학의 설립 취지와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하나된 목소리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학법 개정안 무엇일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에 교계에서 특별히 우려하고 있는 법안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또 하나 사학법 개정안입니다. 사학 비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정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학과 정성화 추진위원회 함성수 사무국장님,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 이종철 부소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는데 되게 발음이 어려울 만큼 길었어요. 특별히 우리 함 소장님, 그 국장님, 함 국장님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기정추라고 불리고요. 네. 이 기독교학교의 어려움이 예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법과 제도의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기정추는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법과 제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단체다. 기정추. 네, 기독교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 기정추. 예. 자, 그럼 우리 이종철 부소장님은? 네, 저희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는 2005년도에 설립이 됐는데요. 네. 예, 우리가 하나님의 교육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하는 취지를 걸고 시작을 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이 보통 그냥 교회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죠. 사실은 아이들이 많이 시간을 보내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학교에서의 기독교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그걸 연구한 단체가 없어서 2005년도에 설립된 올해로 15년 된 네, 연구소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우리가 이제 대화의 주제가 기독교 사학법 개정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네. 사실은 한국의 역사 속에서 학교 그러면 기독교부터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보면 뭐 이화학당이나 배제, 또 뭐 연세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맞습니다. 잘 가던 학교들이 왜 이렇게 법을 바꿔야 되고 또 기독교 학교들이 또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개정된 사학법 이야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사학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어떤 내용?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근대 교육의 시작이 선교사들이 세우신 뭐 경신학당이라든지 배제학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가 한국 근대 교육의 효시인데 그 평준화 정책 이후에 사실 사립학교들이 공용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1대 국회에는 8명의 국회의원이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을 냈고 정부의 안까지 합치면 9개의 안들이 올라와 있고 그 내용들의 중심은 사학 공용화 정책에 따라서 공공성 증진을 위해서 사학의 자율성을 상당히 제한하는 내용들로 아주 쉽게 말하면 일반 학교와 일반 사학의 학교가 다르면 안 된다. 그렇죠. 같아야 된다. 네, 그런 취지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학교를 취급하지 말자. 이제 그런 쪽의 법으로 많이 개정이 되나 보죠? 사립학교법이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 사립학교법이 있는데요. 그 법에 이제 문제들이라고 생각하는 소위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이제 다 개정하겠다고 하는 개정 법률안을 낸 건데요. 네, 그 대부분이 지금 다 하나도 없죠. 야당 안은 없고 여당의 안만 쭉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거는 이제 이걸 좀 이번 그 여당이 더 많은 상황에서 좀 개정을 하겠다. 이번 회기에 아주 끝장을 내겠다 하는 쪽이 더 강하겠네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사학법 개정이라는 게 이제 좀 부족하고 잘못된 건 보완하고 또 만들어가고 맞습니다. 좋은 의미로 만들어가는 거 하고 그냥 뭐 불도저로 엎어버리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학법 개정의 논란이 이번 한 번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목사님들이 막 머리도 깎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전과는 좀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법의 역사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네. 사립학교법이 196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만들어졌을 때 입법 취지가 사립학교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학교 법인을 어떻게 구성하고 학교 운영 또 국가가 어떻게 감독하고 지도하는지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들이 있었고 현재까지 74회 네. 개정이 됐습니다. 74조인 개정이 됐는데 근데 74번을 개정했는데도 완성이 안 됐나 보죠? 뭐 끊임없이 법은 뭐 발전돼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번 법에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25개의 개정 법률안이 나왔는데 사립학교를 지원해주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사립학교를 제한하고 지도하는 아니 것을 정말 이 사립학교면은 개인이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이 투자하고 네, 네, 개인이 세우고 네.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 돈 안 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랬죠. 그렇죠. 이제 시작은 어쨌든 사학들 또 이렇게 건강한 사인들이 재산을 출연해서 만든 학교는 맞지만 그 평준화 정책 이후에 상당한 내용, 상당한 액수의 국가 보조금이 학교에 보조금을 가고 받고. 있죠. 예, 그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중에 정말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개방 이사를 확대하는 게 가장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개방 이사가 현재 4분의 1로 되어 있는 것을 2분의 1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그 얘기 좀 구체화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좀 해주세요. 네, 개방 이사라고 해서 이제 이 바깥에서 이제 추천해가지고 학교 이사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하는데요. 네. 그거를 이제 4분의 1로 하는 것이 지난번 2005년도 4분의 1이라는 거는 정수의 4분의 1입니다. 정수의 4분의 1.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사가 7분이면 한 분인가요? 한 분이 되는 건가요? 한 분이 됩니다. 네네네. 9분이면 2분이 되는 거고 이렇게 4분의 1 이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개방 이사를 둬야 되는 건데 그 개방 이사를 두는 것만으로 사학 비리나 이런 문제들이 잘 해소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개정하시는 분들의 입장인 더 거죠. 많이 들여야 된다. 더 그 들어와야 얘기. 된다는 더 거죠.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2분의 1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2분의 1을 들어온다는 것은 이게 사학을 사학으로 운영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저는 무조건 반대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의사결정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그러니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오너십이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우려가 된다고. 사실 이번에 그런 의미 때문에 세미나도 하셨다면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4분의 1은 견제권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학이 무소불위하게 의결을 하지 않도록 사학 법인에 대한 견제권으로 4분의 1을 줬다면 그 이종철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분의 1은 의결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그 학교에 비기독교인 또 건화기념에 반하는 이사들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상 학교의 건화기념 구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가장 좀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는 이런 사학법,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 기독 사학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지금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네, 겁니다. 제가 차별금지법도 해보니까 예. 몰라요. 네, 네. 그냥 여론에만 막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세미나를 열었고 그 연구소와 함께 또 총회와 함께 열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중요하게 봤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법인에 대한 내용 하나와 또 학교장, 총장 인선에 관해서 또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교원 임용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심각한 위해 요소가 있다, 우려 요소가 있다 생각해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 세미나 내용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주임 바꾸겠다는 얘기가 더 많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죠? 교장 지금 말씀하셨는데 교장도 이제 그 위원회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두 사람 2배수에서 한 명을 고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은 근데 그 이사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이사를 이제 교육청과 관에서 추천해 주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학교 법인에 있어서. 뽑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네. 학교 법인 구성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지금 현 법이 4분의 1 정도인데요. 2분의 1로 늘리면서 근데 친족들이 법인 이사로 들어오는 것을 제한했죠. 이번에 제한시켰죠. 그래서 네. 어떤 족벌 경영을 근절하겠다라는 어떤 명분으로 해서 외부에서 교육청이나 교육감들의 추천을 받은 개방 이사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게 2분의 1이고요. 또 그 학교의 총장들과 학교장들을 대학 평의회나 학우인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그 2명 중에 1명을 학교 법인이 뽑을 수 있는, 사실상 학교 법인이 학교장 총장 선출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그렇게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학은 비리 집단이다. 좀 또 그런 비리의 원상이다. 전제를 그러니 비리를 가지고 뿌리 뽑겠다 하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감정적인 면들이 네. 이런 법들을 좀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렇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벼룩 잡겠다고 초가상간 다 태울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네, 네. 왜냐하면 그런 환경들을 감정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정말 학교를 세울 정도의 창업자든가 아니면은 그 오너십을 가진 사람은 돈 벌러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죠, 당연히. 네. 그러면은 양심에 따라서 정말 특별히 기독교 학교라면은 신앙 양심에 따라서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 사학들이 만들어졌을 텐데 맞습니다. 예. 이걸 그냥 막 비리로만 몰아가서 네. 그 설립자의 의도와 관계없는 학교가 된다면 네. 학교가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는 것은 저희 역시 사학의 비리나 이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법과 제도로 강력하게 규제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나온 법도 25개가 다 규제 중심으로 나왔다라는 것. 사립학교법 자체가 사립학교들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입법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향되어 있다. 그리고 의도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의심할 수 근데 있죠. 우리가 늘 지금 전체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따뜻한 그 태양이 옷을 벗기는데 자꾸 바람을 불어요. 자꾸 찬바람을 불고 막 강압적이고 저는 우리 지방 단체장 지역의 단체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가족이다. 공무원이 감시하고 같은 가족을 공갈하고 협박하는 거 아니다. 어려울 때 안아주고 보듬어 주는 게 역할인데 왜 그 좋은 학교를 잘 만들기 위해서 박수 쳐주고 부족을 좀 보완해주고 하는 역할들을 해야지 이렇게 혼만 내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혼내는 기분인가요? 여전히 근데 비리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또 비리나 뭐 잘못이 있었겠지. 네, 문제들이 네.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징계나 이런 처벌이 요청될 때 그게 잘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계속 이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100이면 네. 둘이 잘못해. 근데 둘이 100이 돼. 그런 건 문제가 네, 되는 지금 한국교회를 향한 그 코로나 대응 체계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대한민국의 강도가 몇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이 강도공화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미지 정치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젠다가 건강하게 상정이 되고 담론을 형성하기보다도 사학은 비리, 한국교회는 어떤 공공성을 해치는 집단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이런 논의가 되니까 건강한 논의 그리고 법적인 논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이게 의도했다면 무서운 것이고 의도했다면 하나님이 벌 내리겠죠. 벌 내리겠고 지금 이제 이 우리가 사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으로 왜 기독교인들 저렇게 더 난리야. 네. 또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학의 어떤 그 역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거는 기독교 사학. 예. 한국의 학교의 출발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많은 사학들 뭐 기독교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어때요? 사학의 분포도가 어때요, 지금? 사학이 상당히 사실은 우리나라가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나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퍼센테이지 굉장히 높거든요. 네. 제가 오늘 조사해온 거에 의하면 사립학교 비중이 너무 높다. 이렇게 높은 나라가 없다. 사실은 그래서 그 출발은 그랬는데 사립학교에 의존해서 학교 체제를 만들어 왔는데 지금은 아까 우리 함 사무국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평준화 정책 이후로 상당히 준공립화됐거든요. 사립학교가. 정부 지원으로 움직여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건 거의 사실 공립화돼 있는 학교다라고 보는 입장인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네. 그 정부의 지원을 안 받고 순수하게 독립된 사학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없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좀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 저도 이제 우리나라의 사립 학교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치원도 그렇고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OECD의 4-5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OECD 국가의 10% 내외의 사립 학교
비율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40% 정도가 고등학교가 지금 고등학교는 40.2%고요. 예. 대학교는 86.5%가 사립학교입니다. 와. 근데 이렇게 됐던 게 이제 우리나라 교육 체계의 역사와 맞물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근대 교육의 시작이 사립학교의 역사였고 그것은 기독교 학교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1910년도에 조선총독부에서 한국 교육 학교들의 발표를 하는데요. 1910년도 기준으로 전국에 있었던 국공립 학교가 124개입니다. 국공립학교가요. 근데 그 당시에 사립학교 수가 2,080개였습니다. 17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기독교 학교가 어느 정도였느냐? 기독교 학교에 감리교 또 장로교, 천주교까지 포함하는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이북 지역에 있었던 장로교와 감리교가 세운 학교가 659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북 지역에 있었던 기독교 학교의 수가 전국에 있었던 사립학교의 5배가 넘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게 한국교회의 초기 전통이 일동 일교 운동.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면 학교를 세운다. 학교 옆 교회, 교회 옆 학교.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정서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문맹률이 제일 떨어진 거 아니에요? 좋은 나라가 된 거 이바지를 아니에요? 한 부분이죠. 좋은 기억을 한 게 많죠, 사실. 그렇죠. 이런 굉장히 높은 사립학교의 비율을 빼고 국가가 그 당시 베이비 붐으로 많은 학생의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교육의 수요가 늘어났던 것을 국가만 책임질 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립학교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어서 사립학교의 재정을 지원하고 또 이렇게 학생들을 배정하면서 이 공교육 체계를 완성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오늘날에 이제 과도하게 사립학교의 공용화 정책으로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법을 개정하면서 국가가 아까 말한 80% 정도의 사립학교 대학을 대학, 예. 끌어안을 능력이 돼요? 지금 이제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립학교의 수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부 장관이라고 해도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사립학교가 지금 너무 방대한 거죠. 이 사립학교에게 모두 다 자율권을 주고 이렇게 하면 학교 전체의 우리나라 학교 체제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사실 소수여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국가가 교육을 상당히 감당을 하고 그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도 나는 그거 말고 좀 다른 교육을 하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립학교의 문을 열어줘야 되고 거기는 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우리나라 이 사학법 구조 자체가 사학의 현실 자체가 또 그거랑 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향후 이제 지금 이렇게 막 몰아붙여가지고 이상한 집단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좀 국가가 퇴로를 열어주고 사립학교들이 국가 공립학교로 되도록 만들고 진짜 사립학교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저는 이렇게 제가 가야 된다고 짧은 지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사립학교를 하시던 분들이 이제 정부가 이런 간섭을 많이 해서 사립학교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부에 귀속된다면요, 그 학교가? 자기 재산이 될 수는 없죠. 예. 현재. 그러니까 네, 이게 공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순실대학교로 오기 전에 영락교회 목사를 했었는데요. 그 영락교회가 학교를 많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락교회 당시 그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감과 이야기를 좀 나누시면서 어쨌든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받은 얘기는 법적으로 불가하다 말씀하셨던 어떤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서 자율성을 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국가가 여기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서 그럼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재정을 받지 않겠다. 이 지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죠. 근데 그 당시에 국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지 않을 권리가 학교에 없었습니다.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학교를 폐교하고 대안학교로 가는 것도 고민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 또한 불법이라고. 그럴 경우는 학교를 8개 학교를 다 국가로 기부 체납을 하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구나. 그래서 이제 기정추가 만들어진 어떤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그 학교를 국가가 다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런 법도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이제 공룡화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공룡화니까. 이 연구를 처음 시작하셨던 그 학자분이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사실 사립학교를 공룡화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의도를 좀 깔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와, 이거 제가 볼 때 좀 무서운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지금 학교들이 공립학교처럼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 이거는 이제 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이 박사님의 말씀에 맞고 그러면
그 국가가 이 많은 사립학교의 재산과 이런 것들을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건강한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대로 두고 그렇죠. 이 사립학교에 의지가 없는 학교들은 국공립화시키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 모두를 국공립화시킨다라는 것은 좀 과도한 국가주의로 좀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사학법이라는 게 선별적 사학법이 아니라 그냥 공통화된 전체 사립학교법을 그러니까 유치원부터인가요? 어디 초등학교부터인가요? 그렇죠. 초중 고 대까지. 대까지. 유치원 3법은 이미 통과가 되어 있는데. 예. 자, 그러면 이런 법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계에서는 어떻게 뭐 끝없이 반대를 해왔겠지만 교계의 입장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이제 교계의 역사를 좀 봐야 되는데요. 2005년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약한 법이었습니다만 그때는 한 기총, 그 당시 한 기총 명의의 성명서를 2006년도에 발표했고 21개 교단의 교단장 명의로 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 당시 고무적이었던 것은 KNCC, 이렇게 굉장히 진보적인 모든 교회들이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국가가 제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어떻게 전혀 반응이 없어요? 아닙니다. 지금 계속 우리 예. 기정처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연구소와 함께 잘하고 있고요. 아니 지금 예. 제가 참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런 문제를 정말 우리의 소리를 건강하게 낼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한국 기독교가 어쨌든 개교주의고 그게 굉장히 민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고 감사한 것은 이제 지난 9월 한교총 상임회장단에서 이 차별금지법 이후 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한교총의 공식 의제로 선정을 해서 이제 기정추와 연구소와 함께 연구하는 안을 갖고 성명서를 동일하게 발표합니다. 한교총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려하고 어떤 것을 반대하는지를 분명하게 표명할 것이고요. 이제 정부의 부문들, 국회의원들과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그분들과 우리의 입장들을 나누는 어떤 공론화의 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너무 모르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립학교가 왜 한국 교회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안내 자료, 영상 그리고 공동 기도문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들을 정리한 어떤 안내 문건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한교총 명의로 지금 한국 교회에 같이 공유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학은 비리 집단이다. 추월성 위주의 교육을 기독교 사학도 피해가지 않았거든요. 우리 기독교 교회가 있기 때문에 50% 아래 학생들도 받겠습니다 했었어야 됩니다. 모든 학교는 국가에서 관리하겠다. 건화기념에 대한 의지뿐만 아니라 저는 건화기념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향해서 어떤 게 더 중요한 건가 하는 의미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